본 영상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피셜 히게 단디즘은 일본의 대인기 4인조 남성 밴드로 우리에게는 도쿄 리벤저스의 1기 오프닝인 Crybaby, 스파이 패밀리의 1기 오프닝인 믹스너츠, 그리고 J-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인 프리텐더. 이외에도 이미 다양한 띵곡들을 만든 밴드로 현지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는 밴드이죠. 네, 오늘은 일본 음악계의 최상위 티어에 위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오피셜 히게 단디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오피셜 히게 단디즘, 약칭 히게단. 이름부터 특이한 이 밴드는 일본의 4인조 록 밴드로 멤버로는 보컬과 키보드를 맡고 대부분의 곡을 작사, 작곡하는 후지와라 사토시, 기타의 오자사 다이스케, 베이스와 색소폰의 나라자키 마코토, 마지막 드럼의 마츠우라 마사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밴드명은 멤버인 마코토가 지은 것으로 오피셜 히게 단디즘이라는 이름은 수염이 어울리는 나이가 되어도 재미있는 음악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 라는 뜻을 담았다는데요. 사실 이 이름은 지었을 당초에는 별뜻 없이 귀로든 시각적으로든 임팩트가 커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름이 되었다 하네요. 히게단은 2012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약 11년을 활동한 밴드인데요. 이런 그들의 시작은 멤버인 사토시의 제안으로 당시 사토시는 지금의 멤버들로 카피밴드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렇기에 이들의 인품이나 테크닉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음악을 만들려면 이 멤버들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 밴드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멤버들이 이를 수락하며 지금의 밴드가 결성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건 당시에 마사키와 사토시는 이미 다른 밴드들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각 밴드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그때의 밴드를 그만두고 지금의 멤버들로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만약 당시에 사토시와 마사키의 밴드가 상황이 좋았다면 지금의 히게단은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밴드가 결성되고 여러 활동을 하며 2014년에 사랑이지만 이라는 곡으로 2012년에는 이루지 못했던 V에어 아마반 그랑프리 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이후 2015년에 미니 앨범 사랑과 조각은 너 안에로 인디지에 데뷔합니다. 이때 당시의 앨범을 들어보면 확실히 최근 곡처럼 뭔가 풍성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은 느낄 수 없는 옛날 특유의 감성과 부드러운 사토시의 보컬은 앨범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아무튼 인디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이들은 각자 다니던 학교들을 졸업하고 할 일들을 하며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토시가 당시에 은행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음악 활동을 했었다는 건 이미 꽤나 유명한 일화이고 제일 연하인 다이스케는 학위를 따기 위한 시험 준비를, 마코토는 경찰서의 촉탁 직원으로 경찰 음악대에서 색소폰을 불며 사무와 음악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각자 할 일들을 하며 활동을 하고 있던 와중에 현 사무소와의 만남 등 더 많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 2016년에 도쿄 상경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멤버의 부모님들의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한 멤버는 반대가 진짜 심해서 꽤나 애먹었다고도 하죠.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이미 학교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는데 이거 그만두고 굳이 먹고 살기 힘든 길로 가겠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무엇보다 걱정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음악이 너무나도 좋았던 이들은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고 도쿄로 상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4월 11일에 드라마 컴퓨터스맨 JP의 OST인 노다우트로 메이저에 데뷔하죠. 노다우트는 블랙뮤직 느낌의 드라마의 테마인 사기꾼, 욕망, 돈이라는 키워드를 잘 녹여낸 곡으로 드라마와 함께 히트치며 히게단이 성공적으로 메이저에 데뷔를 할 수 있게 해준 곡이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메이저에 데뷔를 한 히게단은 그야말로 슈퍼 루키가 되는데요. 그 이후 1년 후인 2019년에 컴퓨터스맨의 극장판인 로맨스 편 개봉이 확정되면서 개봉 이틀 전인 2019년 5월 15일에 히게단의 두 번째 싱글이 발매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발매한 싱글이 일본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곡인 프리텐더인데요. 프리텐더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로 이 곡에선 언급되는 대상과 사귀고 있지 않음에도 자기 맘대로 이별 선언을 하는 그야말로 제목 그대로의 짝사랑 노래이죠. 이 곡은 당시 슈퍼 루키였던 히게단을 루키가 아닌 인기 아티스트가 되는 발판을 만들어준 곡으로 J-팝을 잘 모르는 한국인들도 후렴은 한 번씩 들어봤다고 할 정도로 본토 외적으로도 히게단의 이름을 널리 알린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후 히게단은 물 만난 물고기인 듯 나오는 곡마다 히트를 칠 정도로 홈이 최상위가 되는데요. 프리텐더 이후 2달 만에 나온 싱글인 숙명부터 위 두 곡이 포함된 2집 트래블러에 있던 예스터데이 등 J-팝을 조금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을 정도의 유명한 곡들이죠.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도쿄에 올라왔을 당시에는 이불이 없어 감기에 걸리면서 음악을 했던 이들이 당당히 일본의 인기 아티스트가 되었죠.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스토리를 컴퓨터스맨 프린세스 편의 OST인 래프터에 잘 담았는데요. 이 곡은 그들의 스토리를 새에 비유하면서 당시의 감정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담은 곡인데요. 1절 후렴을 해석해보면 새에게 날 수 있냐고 질문하는 부분은 각 멤버의 부모님들이 히게단에게 너네 진짜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기는 하냐 같은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고, 뒷부분에 예스도 노도 말 못하고 하늘을 보았다는 가사는 자신들도 답변은 모르겠지만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가 날고 싶어하며 하늘을 보는 것처럼요. 저는 사토시의 장점이 이런 재치 있으면서도 곡에 딱 맞는 작사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사토시의 천재적인 음역대의 보컬 또한 늘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 곡을 해석하거나 가사를 보며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이런 곡을 소개해드리면 아까 소개해드린 프리텐더나 노다우트를 포함해서 115만 킬로의 필름, 믹스너츠, 개냐 고양이냐로 죽을 때까지 싸우자 등을 소개해드릴 수 있겠네요. 래프터를 낸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슈퍼 루키가 아닌 이젠 모두가 인정하는 일본 최고 인기 아티스트가 됩니다. 2021년에 그들이 낸 정규 3집을 들어보면 여전히 폼이 떨어지지 않은 그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집이 나왔던 해인 2021년에 결국 히게단은 2021 애플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이 됩니다. 이 순간은 과거 현실을 생각하며 안정적인 길을 요구했던 부모님의 반대에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그들이 인간 승리한 순간이었죠. 이러한 결과는 래프터의 가사처럼 바르고 솔직한 마음가짐, 그리고 약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밴드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각 멤버들의 좋은 인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이름 뜻처럼 좋은 음악 오래오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일본의 인기밴드 오피셜이게 단디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히게단을 알고만 있었을 뿐 팬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최근 알고리즘으로 그들의 음악적 스토리를 알게 되고 너무나도 인상 깊어 바로 만들던 영상을 갈아엎고 이 영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역시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히게단의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서 꽤나 많이 앨범을 돌려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인디지 때부터 재미있고 좋은 띵곡들이 많아서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루고 싶었지만 분량상 다루지 못한 게 약간 아쉽네요. 그러니 댓글에 제 나름대로 정한 히게단 플리를 남겨드릴 테니 혹시나 히게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히게단의 매력에 빠지고 싶으신 분들은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